자, 사실 고개러는 이제 성취를 해내는 사람들이 매일 해야 되는 5가지 행동 강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고개러를 혹시 하고 계실까요? 어느 정도 멘탈로 하고 계실까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최소한 다이아몬드 이상 정말 그 성공자가 되고자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고 계시다면은 이 고개러에 정말 목숨을 건다. 네, 너무 과격한가요? 음. 근데 어떡하죠? 그 조금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결과가 안 나오실 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진정성 있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 고개로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자, 고개로는 덧셈이 아니고 곱셈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나 2개나 4개만 하시면 빵점이 됩니다. 곱셈은. 왜냐면 그 나머지 1개가 빵점이면 다 곱하면 빵점이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를 100점이 아니더라도 10점, 20점이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100%를 달성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전진하셔야 완벽주의를 버리고 아, 나 지금 바빠서 못해. 아, 나 오늘 시간 없어서 못해. 아, 요즘에 회사 일이 급해서 못해. 이래서 못해 하시면 계속 늦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보통 어떻게 해내셨냐면 화장 지우면서 책 읽고 아침 준비하면서 오디오 듣고 그쵸? 자기 전에 책 읽고 그쵸 여러분? 이동하면서 오디오 듣고 오디오 듣다가 생각나면 전화하고 이렇게 하세요 리더분들은. 결코 시간이 많아서 상황이 가능해서 하신 분들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고개러의 공식이 내용보다 더 중요하세요. 이걸 제대로 하는 분이 성공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독서입니다. 독서.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책을 좋아하냐의 여부가 아닙니다. 저는 원래 책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독가도 아니었었고요.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 이제 이 독서의 즐거움을 제가 알게 된 굉장히 큰 수확을 거두게 됐는데 이제는 이 머릿속을 막 긁어주는 수세미 같은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막 뇌를 건드려주는 생각하게 만드는. 와, 아메이 안 만났으면 저는 아마 생각하지 않고 남들의 그 창조물에 하루 종일 휩싸여서 드라마 보고 뭐 무슨 남의 그 어떤 채널들 훑으면서 예,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하루 종일 내가 봐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준 게 아메이의 가장 큰 그 선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 읽기를 시스템과 스폰서가 권하는 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소설이나 수필집, 뭐 웹툰 이런 거 아니고 시스템과 스폰서가 추천하는 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은 스폰서에게 추천을 받으셔도 좋은 게 여러분이 코칭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그 스폰서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추천하는 책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히 그 생수 같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폰서 업라인과 여러분이 책을 추천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이 리더분들은 여러분이 읽고 싶은 책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읽으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십니다. 우리 막내분들은 시스템에서 권하는 책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리더분들은 리더십이 발전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 다음 구간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 구간으로 가기 위해서 이 경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그런 책들의 세계로 또 새롭게 진입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분야, 예를 들어서 뭐 관계론이다,
뭐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이다. 뭐 이런 책들, 꿈에 대한 거, Y에 대한 거, 사명에 대한 거, 책도요, 수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말 아주 쉽게 만화나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읽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책들도 있고요. 또 점점 더 깊이가 있고 또 이렇게 아주 풍성한 그런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같은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의 수준도 처음에 내 눈높이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시는 것도 10년, 20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그 막내분들이 그분의 지금 눈높이를 또 무시하면 안 되시겠죠? 그분의 지금 눈높이에 걸맞는 그 글밥이라던가 책의 두께라던가 글씨의 크기라던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추천을 하셔야 되세요. 여러분이 독서광이라고 여러분이 후원하는 분들에게 또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책을 또 권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코치도 되고 상담가도 되고 선생님도 되는 멘토도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종합예술입니다. 아메이가. 내가 모든 거를 경험해 보시는 게 피가 되고 살이 되십니다. 오늘 A7070에도 미식축구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감독이셨다고 하는데 코치였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죠? 화장실만한 방이라 그랬네요. 아주 유명한 졸업 연설문도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없이 어떤 고통이 고난이 또 축복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과정을 거쳐보는 것이 더 많은 분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 독서도 그렇게 여러분이 점진적으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접한 고개러는 다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되게 좋았어요. 하루에 15분, 20분, 30분. 정말 매일, 여기서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루틴을 가지고 읽으셔라. 이왕이면 아침 루틴이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이프를 듣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오디오일 수도 있고 유튜브 또 오디오일 수도 있고 저희 팀의 각 영상물이나 또 미라클 모닝 영상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전 미라클 모닝 영상이 컨텐츠 밴드에 담겨 있으니까 한번 예전 미라클 모닝 영상을 보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때 영감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요즘에 제가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영감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성장한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 다음에 미팅 참석. 네, 저는 여러분이 100% 미팅 참석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3년, 5년 분명한 목표 설정을 가지고 참석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모든 플라이휠에 올라타셔라 라고 권해드리고 있고 최소한 일주일에 고정 미팅으로 2개 이상은 고정적으로 반드시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권해드리고 있는데 모든 플라이휠에 올라타실 경우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를 3년에서 5년 안에 달성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품 애용입니다. 오늘 아침 미라클 모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제품 애용, 적극적인 매니아 차원의 애용, 실험 정신을 가지고 애용하시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쇼더 플랜, OKR에 입각한 쇼더 플랜을 하는 거, 이게 고개러입니다. 근데 저희 팀은 이게 어떻게 혁신이 됐나요? 지금 저희 팀에는 FCA 코리아 팀의 고개러는 책 읽기, 또 오디오, 사진, 영상, 원본 밴드, 유튜브 활용해서 매주 정말 최고의 컨텐츠와 이 양질의 음원들이 계속 방출되고 있죠, 여러분. 저희 팀은 아주 저희 팀만의 독특한 플라이휠과 또 전략 전술이 있기 때문에 저희 팀 안에서의 이 얼라이먼트 메시지, 정렬된 메시지에 집중하시는 거를 저는 막내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이게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숙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의 이 컨텐츠 밴드, 또 유튜브 영상들, 이런 것들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이휠의 모든 미팅을 활용하시는 거. 그 시간에 못 들었더라도 끝나면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리죠? 그래서 이 링크를 보시고 저는 저녁에라도 그 다음 날에도 그 1.5배속이나 2배속으로라도 빨리빨리 모니터링을 해서라도 그 내용을 숙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휠의 모든 미팅을 여러분이 그 리듬을 타셔야 돼요. 이 플라이휠을 타셔야 돼요. 이 플라이휠 자체가 여러분의 시스템이세요. 그 비즈니스를 쉽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은 접시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여러분 서커스에서 예전에 그 왜 천막 쳐놓고 하는 서커스 가끔 TV에 나왔었는데 그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 서커스에서 접시를 돌릴 때 어떻게 돌리나요? 그 긴 막대기에다가 처음에 한 개의 접시를 돌리죠. 그 서커스단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그 원심력인지 구심력인지 어쨌든 팽팽 돌아갑니다. 정교한 기술로.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또 돌립니다. 두 개째. 세 개, 네 개, 다섯 개, 10개 막 박수를 막 박죠. 아메이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접시 돌리기. 나 같은 손오공을 여러분 손오공 아시죠? 손오공. 어떤 감각으로 아메이를 하셔야 되냐면 제가 그 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25년 동안 수정과하고 인절미를 한 번도 제 손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이아몬드 이상을 했을까요? 그걸 잘 만드신다는 거를 흠집을 내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못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본 것도 많고요. 근데 핵심을 장악하시기만 하면 돼, 핵심. 핵심을 장악하셔라. 핵심이 뭐냐?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접시를 돌리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이 팀 안에서 여러분이 신뢰를 받으셔야 돼요. 신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뢰를 받고 있는가? 나는 언제 어디서나 이 팀 안에서 아, 저 사람은 내가 인정. 이 팀의 황금 기둥이야. 저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저 사람은 팀에 기여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리더야. 음, 내 사업만 챙기지 않고 모두에게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보여. 네,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모두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줘. 핀과 상관없이 그분은 신뢰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누군가를 여기 올려 태웠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막내분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줄까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와, 스폰서 정말 잘 만나셨습니다. 네, 정말 최고의 팀, 최고의 스폰서를 만나셨어요. 와, 정말 부러워요. 잘 되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을 20대 때 들었어요. 제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미팅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잠실에, 제가 속한 그 그룹에 교육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비행기, 추락한 비행기에서 뗀 것 같은 그런 의자. 의자가 그 추락한 비행기에서 뛰어온 것 같은 그 삐그덕거리는 이렇게 다 붙어 있는 의자, 뒤로 쓰러져 있는 의자였어요. 교육장 의자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또 성공하겠다고 배낭 메고 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전업하고. 스폰서님들 아무도 안 오실 때. 대전에서. 파트너 단 한 명도 없을 때. 혼자 일산에서 이제 미팅이 끝나면은 그 막히는 6시부터 8시 시간을 뚫고 다마스를 타고 잠실교육장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맨 앞자리에 딱 앉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상위 FC 그룹의 퍼스널 그룹 교육장이었던 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왜 모르는 여자애가 20대가 혼자 배낭 메고 뚜벅뚜벅 들어와서 맨 앞자리에 철썩 앉아가지고 마케팅을 듣는 거죠.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저를 신기해했겠어요. 저는 원래 그런 줄 알았지. 예, 뭣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GP 때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빵꾸난 사업 설명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빵꾸 났으니까 저보고 사업 설명을 해보래. 그래가지고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 한 사업 설명이. 그래서 그때부터 매달 매달 그 사업 설명에 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교육장에서. 그러다가 매주 미팅에 아무리 초대를 해도, 아유, 혜연 씨 다음 주에 가면 안 돼? 오늘은 저녁 먹으면 안 돼? 그냥? 이러셨던 그 일산의 파트너가 계세요. 주부 파트너셨는데, 이제 그분이 6개월 만에 15%가 되셨을 때 그 교육장을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형제그룹 리더분들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미팅이 끝나고. 그분 손을 붙잡고 손을 안 놓으면서 스폰서를 너무 잘 만나셨다 하면서 막 이러니까 그분이 막 어깨가 엄청 올라갔겠죠. 네, 저는 팀에 제가 기여를 한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제 사업 한 건데 그게 신뢰가 계속 쌓인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전직 아나운서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지속적인 어떤 열정과 신뢰 구축 때문에 이제 루비 때부터 바로 컨벤션의 사회를 보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자세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그때 제가 완벽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 하도 저녁형 인간이어가지고, 그 아침에 10시, 11시, 새벽에 운전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11시 미팅을 못 갈 정도로 못 일어났었어요. 체력이. 그래서 몇 번 펑크를 낸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저질 체력인데다가 아침형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기를 쓰고 그렇게 했더니만 그게 그 신뢰를 구축하는 어떤 게 된 거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이렇게 실마리가 풀리기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삶을 위해서 예, 정말 그 마지막 한 방울을 집어넣고 계신가요? 그냥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인가요? 정말 나는 이제 물불 안 가리고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이 그 구간이 아니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안에서 내가 그 구간을 겪어내지 않고는 그 다음 구간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원히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네, 한 번은 내가 그 구간이 반드시 거쳐야 된다. 네.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제가 강조드려요. 자, 공격적인 제품 애용. 공격적인 제품 애용이란 뭘까? 저희 팀은 이 사명선언문에 있죠.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사업을 추구하는 팀이에요. 그쵸? 사재기, 강매, 할인 판매 이런 거 안 합니다. 대신에 그럼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건전하게도 우리가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좀 착한 사람들이 제대로 사업을 해도 되는 사업 좀 해보고 싶다. 사실 이게 모든 사파이어 전략과 저희 팀 플라이휠의 출발하는 그 출발선상의 Y였어요. 왜 우리는 안 돼야 되나? 음, 왜 저렇게 하는 팀들은 막 앞으로 숭숭숭숭 가는데, 그러다가 없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25년 제가 그냥 이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빨리 막 5년 만에 트리플도 되고, 1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도 되고 저러는데, 아,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
바보야? 예, 뭐 머저리야? 뭐 한심이 열 개 모이면 열심이야? 막 이러면서 예? 하지도 못하고 그만두지도 못하는 그런 아메이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들이파기 시작한 게 이 공격적인 제품 애용이에요. 저희 팀의 이 체험 사례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분자 교정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이런 소비자 유익 영상만 봐도 이 막내분들이 이 정도 영상을 찍으실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저희 팀의 그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시죠? 저는 25년을 똑같은 마케팅을 25년 들어봤기 때문에 이 거의 모든 오디오를 옛날에는 이게 공짜도 아니었어요. 전부 오디오를 테이프는 2,000원, 3,000원씩 오디오, CD, 테이프 복사해가지고 그거 1,000원씩 무조건 돈 주고 사서 제가 최근까지 다 갖고 있다가 버린 게 한 3박스입니다. 아직도 아까워서 못 버린 게 한 박스 남아있는데, 예, 그걸 다 돈 주고 사서 들었어요. 지금 꼭 눌러가지고 꼭 보내줘도 안 보죠. 그죠? 옛날에는 그걸 다 돈 주고 사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상한 데로 갔는데 이 공격적인 제품 애용이 뭐냐, 왜 하라는 거냐. 사재기 강매로 안 하려고. 그 뭐가 진짜 매니아냐. 진짜 이게 본질이 매니아가 매니아를 낳고 매니아가 매니아를 낳는 건데 그럼 매니아가 되는 건 뭐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계속 팬데믹에 집에서 혼자 염색을 하다가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이제 미용실을 가서 이렇게 저희 염색약을 들고 가서 염색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아주 특별한 제가 체험을 했어요. 저를 저희 염색약으로 해주던 그 선생님이 그만뒀대요. 그래서 갑자기 부원장이 제 머리를 염색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분 실력을 보고 완전 홀딱 반해가지고 아메이 얘기도 못 꺼내고 입 턱 찌고 나왔어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전 염색만 하고 나왔는데 그 드라이를 집에서 예쁘게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어찌나 디테일한지 와 이거는 야 저 사람 나한테 이거 왜 가르쳐 주지? 이거 가르쳐 주면 미용실을 들어올 텐데 왜 이걸 가르쳐 주지 하는 의심이 생길 정도로 너무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데 너무 쉽게 그 자기도 20년 했대요, 미용을. 근데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 제가 완전 홀딱 반한 거야. 귀에 쏙쏙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와, 저 사람 또 만나고 싶다. 진짜 멋있다. 프로페셔널 같다. 근데 우리가 ABO로서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뭘 볼까요? 제가 자세 교육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인데, 외적 자세, 내적 자세. 그쵸? 뭐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명품 가방, 뭐 멋있는 옷차림. 그쵸? 뭐 내적 자세. 뭐 어떤 자세, 태도, 눈빛, 경청하는 어떤 우리의 제스처, 화법. 그쵸? 정말 많이 저희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 뭐냐. 이벤트용으로 제가 꼭 드는 명품 가방이 있어요. 우리 리더님들 뵈러 갈 때 꼭 꺼내서 드는 그 작업용 가방이 있습니다, 저도. 예. 근데 그게 이렇게 왜 전쟁터에 나가는 전쟁터에 나갈 때 이게 이렇게 입지 않습니까? 장군이 이렇게 딱 입잖아요. 여러분 명량 같은 데 보시면은 전쟁 나갈 때 이렇게 딱 입지 않습니까? 그 갑옷 같은 거?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명품백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소비자들은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가방이 왜 저래? 이러더라고요, 꼭.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르면 나오는 여러분의 실력. 언제 어디서나 튀어나오는 여러분의 그 열정과 디테일. 그걸 상대는 느낀다. 예.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오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무슨 보일러를 수선하러 오셨나? 보일러 수리공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갑자기 이분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게 벌써 한 1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근데 그분이 저는 모르겠어요. 뭐 이단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성경을 저한테 막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막 성경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분의 그 디테일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와, 저 사람 또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너무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그런 감동을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물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단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몇 번 겪을 때마다 제가 이, 그것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쵸? 그럼 나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상대방이 느낄까? 이 직업의 세계에서. 그걸 제가 돌아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왜 요즘에 제가 그래서 어떤 거를 표현하려고 노력하냐면, 한 2분, 3분이라도 뭐 마이크로바이옴이든 뭐든 간에 그 디테일한 나의 실력을 상대가 느낄 수 있는 약간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자료 화면도 좀 꺼내서 보여드려 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실력이 있다는 거를 내가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제스처를 좀 취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저희가 쌓기 위해서 이 공격적인 제품 애용도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랑은 다르다. 사실 소비자는 한 뭐 10만 원 장바구니만 매달 쓰셔도 매니아세요. 소비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ABO 사업가들은 전 제품 애용을 하려고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셨냐? 옛날에 미국 그 시스템 오디오에서는 그 세미나에 참석하려면 비행기 값이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컨벤션도 돈을 냈어요. 지금은 유튜브로 누르면 들어가지만. 그래서 예전에 그 시스템 오디오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실 게 뭐냐면 쇼파를 팔았어요. 미국은 역사가 60년이 넘었잖아요. 그 쇼파를 팔아가지고 컨벤션에 참석하고, 집에 있는 뭐 무슨 이런 보석을 팔고, 뭐 이렇게 인테리어 할 비용을 아껴놨던 거 뭐 이런 걸 팔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컨벤션을 참석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사업가란 뜻입니다. 집을 파시란 뜻이 아니고, 여러분, 예, 집을 파셔란 뜻이 아니고, 사업가는 무엇인가? 저희가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인데, 어떤 멘탈로 내 사업을 일으키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그 사재기 강매를 하지 않고 일으키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우리가 왜 하는 거냐면, 매일 STP 하기 위해서. STP는 show the plan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show the plan은 플랜을 단지 보여주는 것이다. 플랜을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할지 안 할지를 감안하지 않고 플랜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를 저희 팀은 지금 OKR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저희 팀의 고개런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비자 관계 관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혹시, 자, 소비자 관계관리 노트를 나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에서 노트나 또 나만의 어떤 컨텐츠를 사용해서 나는 이미 활용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하트 발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트 발사. 오, 네네네. 그래도 지금 생각보다는 많지 않으시네요. 생각보다는 한 20여 개 정도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안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관계관리 기록을 안 하고 있다, 나는. 나는 아직 그런 걸 안 하고 있다. 계신가요? 네. 지금 하트가 한 20여 개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 저희 팀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비자 관계 관리를 기록한다는 거는, 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모든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데이터 전쟁이죠. 데이터 전쟁. 그래서 빅데이터가 어디서 나오죠? 고객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가 지금 다 해먹죠. 심지어는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이었던 이런 회사에서 이제는 쿠팡이나 이런 쇼핑몰들 못지않은 네이버 페이나 또 이런 그 쇼핑몰보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물건을 사게 만들어 버렸죠. 그게 데이터죠. 카카오가 열심히 공짜로 카카오톡을 쓰게 하더니만 어마어마한 거의 뭐 3천만이 쓰나요? 카카오톡은?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를 갖게 되니까 뭐 하죠? 거기다가 다 하죠. 은행까지 하죠, 이제. 예. 이모티콘만 팔아서도 아마 엄청 돈 벌걸요? 저 같은 사람이 산 것만 내도. 여러분, 데이터가 곧 재산이거든요. 지금 기업들이. 그럼 저희는 그걸 대기업을 상대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죠? 아메이는? 고작 15명, 20명 소비자 섬겨가지고 대기업을 이길 수 있나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죠? 근데 왜 이게 최고의 비즈니스라고 하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이 복제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손오공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 손오공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만화를 좋아했어가지고, 여러분 만화 좋아하셨었나요? 뭐, 아르미안의 내 딸들 이런 것들은 다 봤었는데, 예, 방학 때. 근데 그 만화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손오공 이 저팔계와 사오정이 이게 무슨 만화였더라? 되게 재밌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손오공이 이렇게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훅 불면은 손오공이 쫙 생겨가지고 이제 손오공은 막 저기 바위에 가서 누워 있는데 이쑤시고 있는데 자기 손오공들이 이제 막 이렇게 싸워주죠 막 그쵸? 자기 대신 막 여기저기 계속 나타나고 여러분이 지금 그거 만들어 가시려고 아메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거 계속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림을 그렇게 그리셔야 돼. 내가 완벽한 아메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접시 돌리기를 내가 할 줄 아는 리더냐. 예.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훅 부는 거. 그게 여러분 지금 SNS 또 제품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일하게 만드는 거. 플랫폼에 초대하는 거. 링크를 걸어주는 거. 나를 익숙하게 서로 소비자와 나를 서로 길들여가는 거. 음. 신뢰 구축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손오공 머리카락 뽑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메이는 뭐 블로그에다가도 아무거나 못 올리게 하거든요. 막 유튜브에 데모 올렸다가 그냥 빗발치게 전화가 옵니다. 다 내리라고. 음.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아메이 구독자 기껏해야 뭐 10,000명, 20,000명. 제가 그래가지고 팬데믹에 내부에 집중한 거예요. 10,000명, 20,000명, 많아야 20,000명, 아직 뭐 5만도 안 됩니다. 아메이 구독자 많은 채널이, 개인 채널이. 영상 하나 올리면 뭐 100만 구독하기가 힘듭니다. 아메이 영상은 특징이. 그 뭘로 우리는 승부를 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대기업에서 말하는 고객 관계 관리. 그쵸?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 그러나요? CRM.
고객 관계 관리가 여러분 관계 관리 노트 쓰시는 거예요. 예, 그걸 안 하시면 여러분 비즈니스는 사실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뭐가 비즈니스일까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좀 센 언니 또 막 장렬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김도영 리더님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아메이 사업에는 남자, 여자가 따로 없다. 남자가 해야 될 일과 여자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없다. 아메이 사업은 그냥 아메이 사업이다.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거다. 남자도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거고, 여자도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거고, 여자라 못하고 남자라 못하는 거 없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관리 노트도요, 여러분이 손오공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이 많은 손오공을 배출하시려면 여러분의 관계관리 노트를 복제하셔야 돼요. 그럼 원본이 제대로 되고 계셔야 되겠죠? 저는 20대 때 제 관계관리 노트를 재본해달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펀칭 틀어가지고 이만한 다이어리를 들고 다녀요. 진짜 이만한. 지금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근데 특징이 뭐냐? 이 관계관리 카드를 이제 씁니다. 지금도 저기 자료상에 가면 팔 거예요. 오프라인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종이에다가 써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이 이제 15장에서 20장을 쓰시게 됩니다. 저는 지금 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쓰면은 이게 이렇게 한 장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한 장이 넘어가면은 그분은 15장, 20장 중에 약 2대 8의 법칙이니까 한 4장 정도는 한 장이 넘어가게 쓸 게 생기실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뜻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 빌려주고 있다. 책을 빌려주고 있다. 링크를 걸어주고 있다. 데모를 보여주고 있다. 정기 미팅을 하고 있다. 예, 뭔가 건강 케어를 하고 있다. 뭔가를 내가 시연하고 있다. 한다는 것은 그게 간헐적이 아니라 정기적일수록 그분이 사업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요? 아메이는 뭐 알면 안 할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옛날에 해봤다는 분들조차도 내가 아는 아메이밖에 몰라요. 내가 했던 아메이. 이번에 이관웅 리더님도 오늘 전화 오셨는데 저기 구미까지 다녀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아메이를 하셨던 분이시라서 그 예전에 아메이를 하셨던 그 트라우마를 쭉 듣고 오셨다고 합니다. 예.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드셨던 그 아메이 판에 플래티늄 가시다가 내가 아는 아메이는 거기까지셨던 거죠. 그쵸? 새로운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잘 풀어주고 이해를 시켜주시고 오셨다고 해요. 지금도 이제 저희 컨텐츠 안에서 저희 미팅을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뭘 우리가 깔고 들어가야 되냐? 아메이를 제대로 알면 안 할 사람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그분이 안 한다는 뜻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하는 일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을 오해를 풀어주고 그 오해를 이해로 바꿔주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서 뭘 하고 다녔는지를 기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명, 두 명은 여러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15명, 2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게다가 콜드 컨택까지 매주 해버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누굴 만나서 뭘 했는지가. 그래서 그 기록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품을 뭘 주문했나는 잘 기록하지 않았었어요. 20대 때도. 그거는 여러분 아메이 사이트 들어가면은 그 쇼핑 목록에 다 떠 있습니다. 그분이 뭐 썼는지, 뭐 주문했는지. 전 그거보다 뭘 기록했냐면
그분을 만나서 내가 뭘 했는지를 기록해요. 무슨 책을 빌려줬는지, 무슨 오디오를 빌려줬는지, 내가 무슨 내용을 그분에게 말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했는데, 이 마감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기록하다 보니까 차에 올라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다이어리를 꺼내서 거기에 기록을 하는 거였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그래서 빨리 기록을 하는 메모의 그 힘을 써놓은 그 저술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왜 메모를 하냐?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나요? 왜 메모를 하나요? 내 뇌를 비우기 위해서. 기억이 안 나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머리에 채워넣으려면 비워야 되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거를 덜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그 기록을 하는 20대부터 기록을 하는 그 습관이 지금도 저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스케줄을 관리할 때 캘린더를 반드시 열어서 확인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냥 덥석 잡아놓고 괜찮다 그래놓고 나중에 캘린더 들어가 보면은 선약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루틴이 잡혀 있어서 지금은 잠시만요 하고 이제 캘린더를 확인하면서 약속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다이어리를 꽤 오래 썼어요, 여러분. 거의 프랭클린 코비 다이어리만 8년을 썼고요. 그 모든 걸 다 온택트화 시킨 거는 최근 몇 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프라인부터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는 분들은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노트를 잘 들고 다니지 않는다, 내가. 그러면은 저처럼 네이버 캘린더나 또 밴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쓰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댓글로 붙이지 않고 세로 글쓰기를 합니다. 왜냐면 내가 최근에 만난 사건부터 이렇게 역으로 밑으로 내려보기가 좋더라고요. 그건 저의 개인적인 그 성향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의 컨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지사항이나 중요 공지로 중요한 것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명단 작성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한 레그의 명단이라든지 맵이라든지 캡처해서 올릴 수가 있고 언제든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으면은 들여다보기가 좋고 장바구니 만든 사람들 명단 따로 작성해서 공지하기가 좋고 또 제가 해보니까 거의 뭐 몇 년 넘게 쓰고 있는데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이런 거 소비자 거 댓글로 붙여놓고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 카드 도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밴드를 해킹해가지고 카드 도용을 한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가끔 여러분이 이제 소비자 관계 관리 노트 같은 거 ABC에 놓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막 카드 번호 다 적어 놓고. 네. 그런 거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 오래 하다 보니까 남의 집에 갔다가 나올 때 꼭 한번 뒤를 돌아보는 습관. 네. 이런 게 이제 여러분 디테일이 정말 장렬이죠? 네. 하도 덜렁대다 보니까 제가 원래 어렸을 때 별명이 덜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놓고 나오면 특히 핸드폰 같은 거 놓고 나오면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갔다가 항상 뭘 바리바리 갖고 다니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꼭 뒤를 돌아보고 한 바퀴 훅 둘러보고 나오는 습관. 예, 하도 홈미팅을 다녀가지고.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그 리더분들이 저보다 더한 디테일이 다 있으세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도로 여러분이 업으로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랑 똑같이 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이 고개러와 성공의 8단계가 꼭꼭 씹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이 프랜차이즈를 내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비전을 보더라.
플라이휠에 올라타더라. 여러분 안내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 결과주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를 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그 어떤 프랜차이즈를 내실 수 있는 단계로 빠르게 가시길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뭐 메모도 괜찮고 또 밴드도 괜찮고 오프라인의 관계관리 노트도 종류대로 다 있습니다. 자료상에 가시면.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그 잡아서 집중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관계관리 노트를 전원 만드셔라. 뭐 노트든 온라인에서든 시도해보고 컨셉이 나랑 안 맞으면 또 바꿔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5명, 20명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 플라이휠에 올라타는 코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십시일반 함께 도와서 또 그분의 원본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시겠죠?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소비자 관계관리 노트가 비어나가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새로운 리크루팅과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소비자 섬기기를 15명, 20명 꾸준히 다시 찾고 또 다시 찾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그게 파운더스 에메랄드든 수석이든 FCA든 그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쵸,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숙제는 뭐냐면 소비자 관계관리 노트를 만든다, 기록을 시작한다. 나의 노하우를 시작해야지 여러분 키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명단을 최소한 3가지 이상 작성해 본다. 예를 들어 스캘프 뉴트리션 관심 가지고 시연할 명단, 사업 설명할 명단, 최소 20명 이상 25센트 라이드 만나서 내가 STP 할 명단, 데모를 보여줄 명단, 마이크로바이옴 설명할 명단, 명단 작성. 명단 작성을 최소한 사업 설명이든 제품 시연이든 여러분 3가지 너무 많겠다. 두 가지 주제 이상으로 20명 이상 명단을 작성해 보시기. 이번 여름에 골든타임을 위해서 명단 작성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갱신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중요한 얘기들이었는데 중요하다고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하다고 느꼈다 하시는 분들만 하트 발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와, 감사합니다. 와, 생각보다 많이 눌러주셨어요. 와, 우와, 60개가 넘으셨어요.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진심을 다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잠깐 갱신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화면 공유